사랑 하나도 없이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베트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성폭력이라 봐야 되겠죠. 네, 우리 국민 가수죠.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력 고소건을 두고 요즘 정말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그리고 3년이나 더 지난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라는 의견과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은 범죄이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던 것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 저희 변대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황민호, 이지욱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자, 연예인 미투가 지금 뭐 우리 저 국민 가수한테까지 번졌습니다. 이거 저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네.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가수 김건모 씨에 대한 미투를 공개했는데요. 네.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유흥업소를 찾은 김건모 씨가 피해자를 지목해 방 안에 둘이 남게 됐고 네. 그때 김건모 씨가 피해자를 방 안에 있던 화장실로 데려가서 유사 성행위를 강제로 시킨 후 예. 다시 방으로 데려와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이제 이미 3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네. 성폭행 당시에 이제 외부에 또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유흥업소였다는 점 때문에 네.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신중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반면 이제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김건모 씨를 보면서 피해자의 말을 어쩜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론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는데요.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김건모 씨 측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김건모 씨 미투 관련한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댓글도 정말 수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모 씨 미투 사건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변대변 가상법정을 열어보겠습니다. 김건모 씨 측 변론은 이지욱 변호사가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 측의 변론은 황민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역할은 방송을 위해서 임의로 정한 것이고 또 두 분의 의견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양측의 입장을 가상해서 변호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주지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선뜻 믿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은 여성이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이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주문하고 또 네. 요리를 제공받는 것처럼 네. 유흥업소에 가면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 통상적으로 미뤄봐서요. 네네. 예, 뭐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인식들이 다분히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 또 유흥업소는 단순하게 술만 파는 곳이 아니고 유흥 네. 접객원을 둬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법적으로 유흥 접객원을 둘 수 있는 술집과 네. 그렇지 않은 술집을 구분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흥 접객원이 있는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원래 유흥회를 하게 되고 신체 접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네. 물론 그 접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따른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술집도 뭐 포장마차, 뭐 호프집, 룸사롱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그 유흥업소도 각 업소들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 다 다른데요. 그 가게 종류에 따라서 종업원 중에서 접객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네네. 또 접객원이 있어도 대화만 가능하거나 뭐 술시중만 드는 곳이 있는가 네. 하면 더 나아가서 가벼운 신체 접촉까지는 허용되는 곳 등 뭐 전부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일부 남성들은 이제 어디 유흥업소를 가나 마음대로 신체 접촉이 가능한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유흥업소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유흥업소에서 신체 접촉이 되는 곳, 안 되는 곳 이게 암묵적으로라도 그런 운영 규칙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유흥업소에서 그 외모가 상위 네. 10%에 속하는 그 여성들만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템프로라고 하는데요. 속칭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 네. 피해 여성도 이 템프로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템프로 술집에서는 다른 술집들보다 여성에 네. 대한 신체 접촉이 좀 다소 제한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여성이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여성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네.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강제추행도 아니고 강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뭐 유흥업소 종업원의 허락 없이는 당연히 뭐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면은 안 되겠죠. 뭐 그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느냐, 사전에 없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쟁점 열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3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 미투를 드러냈다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피해 여성분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네. 발생 시점이 언젠가를 떠나서 잘못은 분명 잘못이지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은 유흥업소 종업원 중에서도 네. 뭐 가장 대우가 좋다는 이른바 템프로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분이시고 또 그런 경우에 또 원치 않는 손님, 이른바 네. 진상을 또 피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손님 요구를 하는데 가만히 참고만 있었다라는 건 네. 납득이 가지 않는 거고요. 아. 또 피해 여성이 그 술집에 뭐 네. 문 앞이라든지 오고 가는 종업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도움을 네. 구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다. 그러다 3년 만에 이제 와서 이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에서 네. 그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아무래도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총 7차례 유흥업소에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당시에는 이제 겨우 한두 번 정도 출근을 했을 때라서 아직 적응도 안 됐고 그 가게의 상황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룸 안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네. 또 당시 둘밖에 없었던 데다가 또 밖에 유흥업소다 보니 워낙 시끄러워서 네. 전혀 도움을 요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충격으로 이 여성은 얼마 후에 유흥업소를 그만뒀고 아, 이후에 네. 평범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려서 공론화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상대방이 너무나도 유명한 또 연예인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너무 없었고요. 저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제 나이도 창창하고 너무 혹시 뭐 미래에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른바 원치 않는 강요하는 네. 이런 진상 속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네. 이들 사이의 논란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뭐 저로서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피해 여성께서 이제 김건모 씨를 따라서 화장실에 갔다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네. 피해 피해 여성은 결국엔 유흥업소 내에 이제 안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네. 왜 따라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전혀 몰랐다는 건데 네. 굳이 김건모 씨에 따라서 화장실에 왜 따라갔을까요? 그래놓고 고소라는 것이 과연 좀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도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지불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네. 특히 성폭행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죠. 네.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때 그리고 그 당한 이후에 심신 상태가 어땠을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사건도 우리 네. 법원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유죄로 판단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인데 네.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 고소 당사자인 김건모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쟁점을 한번 볼까요? 자, 김건모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했는데 보니까 맞고소를 했습니다. 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상대가 냈다는 고소장에 대해서 네. 아직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고소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김건모 씨가 뭐 조금 전 VCR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히트곡들이 있고 가요계를 휩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판매된 음반의 그 수만 하더라도 280만 장, 뭐 기네스북에도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예능 프로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최근에는 그 결혼한 상대방을 만나서 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필 이 시기에 이 여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고 예. 그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김건모 씨 측에서는 당연히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이 피해 여성은 한동안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네. 최근 김건모 씨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더구나 김건모 씨가 자신을 강간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그 배트맨이 그려진 티셔츠를 네.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이 미투를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피해자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박유천 씨 사례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년 전쯤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4명으로부터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꽤 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네. 박유천 씨는 이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박유천 씨 이미지는 연이은 성폭력 의혹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사건 중 한 건이 이제 김건모 씨 사건 매우 유사했었는데 네네.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여성이 유흥업소의 접객원이었고요. 네. 또 화장실에서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다음에 해당 여성은 네. 남자친구들 통하여 억 단위 합의금 요구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되었는데요. 네. 당시 경찰에서는 박유천 씨에 대한 고소 4건 전부에 대해서 관계성이 없다고 보아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고요. 네. 박유천 씨는 이들 피해 여성을 대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무고로. 그리고 그 결과 여성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네.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당시 박유천 씨가 무고죄로 고소했던 그 또 다른 한 여성은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 그 이유를 보니 그 피해 발생 이후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렸고 네. 또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4명 중에 한 분은 또 그랬군요. 네, 이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그런 네.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이번 김건모 씨 미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피해 여성은 허위의 사실로 김건모 씨에게 어떤 명예로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성이 바라는 것은 김건모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요즘 무고죄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데 이 여성이 정말 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과연 허위로 고소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고죄니 명예훼손죄니 지금 이렇게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변대변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가상법정을 지금 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모 미투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말이 더 옳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돈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좀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자기가 그것을 나와서 하면 이제 그래 활동한다는 거는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고 넘어지는 건 뭔가 제2의 뭔가 또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 여자로서 진짜 아주 불쾌한 뉴스였어요.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그거를 무력으로 성적인 어떤 걸 탈취하려고 했던 거는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해요. 네, 좀 민감한 질문인데도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게 명백한 성범죄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성범죄란 말이냐. 근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사실은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 최후 변론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유흥업소라는 말은 좀 걷어내고요. 네. 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침해당했다면 우리가 무작정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색안경으로 더 씌울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냐, 증거 네. 있냐, 또 잘못하면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겁을 준다면 그 어떤 여성도 용기 있게 미투를 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이 사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에게 그 어떤 예. 핑계도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아무쪼록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황 변호사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연예인과 유흥업소라는 말을 떼어놓고 한번 사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좁디 좁은 화장실에 따라갔을까요? 얼마든지 네.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요. 피해자도 지금까지 뭐 끌려갔다, 강제로 뭐 땡겨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말도 나오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3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폭로가 된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 피해가 잘못이라면 김건모 씨가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됩니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께서 고소를 한 시기나 그 경위 등을 볼 때 그 피해 사실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건모 씨가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외에는 대중들에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1심 재판이 시작될 테고요. 또 양측의 또 주장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예,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섣불리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